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규량 거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아, 이몽상 거사님 일정 직접 참여 안 하시는 건데 체크하신 거죠? 그 공부 일정이에요. 모임. 예, 일정에 다 이몽상 거사님 체크가 다 돼 있던데 참석하시려고 직접 오시려고 체크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예, 가려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예,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체크하신 분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직접 참여하실 분만 체크하셔야 올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는데 예.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체크하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이렇게 하도 오랫동안 못 가봤어요. 아,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공부에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최상일 거사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잘 예. 지내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거나 의문점은 없으시고요. 궁금한 거 아까 듣다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생활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예. 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아까 들어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이미 생각에 떨어진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네. 조용히 있고 예. 또 관계를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게 네. 좀 그 자리를 지키기 편한 느낌이 들고 법문 같은 거 듣고 할 때가 더 이제 자리가 더 확연해지는 느낌이 들고 해서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지 예. 그래서 좀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 그 어떤 조작이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필요해요. 거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직 이르고 좀 처음부터 이게 막 힘을 얻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이게 되면 이제 자기 따로 지킬 필요 없을 정도가 힘이 붙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데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자기의 공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에만 있으면은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힘인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이 힘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뭔가 이게 분별 속에서 이게 힘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단련? 거기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어떻게 활동의 폭을 좀 넓히게 될 거예요. 자기 아, 스스로가 이제 힘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일을 해도 괜찮네. 내가 뭐 그렇게 망상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번뇌가 크게 일어나지도 않네. 이거를 자기가 이제 알거든요, 마음에서. 그러면 점점 그 활동의 폭이 이제 넓어지고 이제 조용한 곳에 있으려는 마음에서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좀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나 생각할 때나 다르지 않구나라는 자각을 통해서 이제 자제로움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이 처음에는 이제 자리에 힘이 약한 이 예. 자리의 힘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그 같은데 예. 저는 지금 이제 그 약간 절제한다 그럴까? 마치 이제 그 절에 처음 들어간 스님처럼 예, 그것도 거기 좀 필요하죠. 예. 그런 거 하니까 좀 답답하고 심심하고 좀 그 좀 예. 막 좀 더 활동적이고 싶고 사람들 예.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싶고 근데 이런 마음도 지금 지금은 이제 좀 쉬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활동을 해 버리면 예전의 습관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탕 위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오늘 저 오전에 직장 상담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줌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자분 한 분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왜요? 예? 뭐 글쎄 때문에 하셨나요? 평소 같으면 참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참아지지 않아 화를 버럭 내고 했어요. 아, 예.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하게 좀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자각이 되고 나면 이상하게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억압돼 있던 우리가 보통 절제를 하잖아요. 사람 예, 예, 사이에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벽이 허물어지는 자기가 가두고 있던 벽이 이게 허물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갇혀있던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많아요. 이게 억압돼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너무 자타의 분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억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분리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그걸 뚫고 나오는 거죠.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폭발은 지나가는 여정이지 그게 더 강화되거나 반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뭐 앞에 얘기 중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리 연명옥 보살님은 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거사님은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요? 아, 지금 같이 예, 그 라이브 법문 예, 듣고 예. 예, 그 남편은 궁금한 게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 뭐 저는 보살님은 예, 네, 두 가지 두 가지 예, 때문에 들어왔는데 한 가지는 예, 줌으로 참여해서 직접 라이브로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삶에서 그 자리를 체험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공감이 가고 예. 맞아. 그런데 삶에서 괴로움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괴로움에 끄달려서 이게 공부가 아, 돼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의심이 많이 음. 가요. 근데 요게 와닿은 거는 언제 와닿으셨어요? 예? 그때 몽지 선생님이 네, 네, 줌에서 예, 떠올리라고 계속 하실 때 그 예, 자리가 예. 느껴지더라고요. 아,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네. 근데 그리고 그게, 나서는 네. 예,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예, 그 아까도 말씀하신 이 현재에서 예, 과거하고 미래가 있다는 말씀이 공감이 확실히 예, 가더라고요. 다 예, 생각에서 다 있는 거고 생각에서 그게 있다는 말씀이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잘 감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네. 이겁니다 할 때 여기는 어떤 생각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네. 순간 현존이야 여기야라는 그런 헤아림이 있는 건 네. 아니에요. 그냥 이게 틈이 네. 없어요. 그냥 네. 생각이 네.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냥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탁 네. 와닿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그래 좀 심경의 변화는 오든가요? 이게 와닿기 전과 후에 생활 속에서. 그게 와닿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아, 6개월 정도요? 예, 그럼 좀 6개월 되셨네요. 정도는 예. 가볍다는 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예. 정도로 예. 이렇게 마음이 가볍다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예. 자유롭고 가볍다는 느낌이 들다가 이제 예. 다시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자유롭다. 그냥 삶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집착 예.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아, 어떤 그 현상적인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한 집착. 삶에서 책임감? 네, 내가 삶에서. 해야 되는 것들 네, 그런 네. 것들은 사실 쉽게 떨어져 나가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다른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걸리질 않는데 우리 네. 나라는 그게 나라는 우리가 개별자 개인과 아주 밀착되고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전히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네. 분별심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일수록 네.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장애가 네. 되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벗어나진 않는 거니까. 근데 네. 그거를 그 무거워지고 장애가 되는 것이 공부가 이렇게 힘을 얻는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고 실마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거워지는 것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우리가 그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장애들 있죠. 뭔가 부담 아니면은 무거움, 뭔가 네. 자꾸 끄달림, 이것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따로 있는 것이냐, 따로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일이라는 거를 이제 명료하게 그냥이 아니라 퉁치듯이가 아니라 명료하게 자각이 되고 그 불편함을 한번 조작하거나 이렇게 회피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의 정체를 고스란히 한번 느껴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경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눈을 뜨고 그대로 그거를 온전히 경험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딱 와닿거든요. 그것이 공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이 일어나면 이게 조작을 해요. 퉁쳐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다른 거를 확 연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불편함이 일어나면 이목구를 한 화두로 탁 넘어간다거나 그러면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회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이 딱 일어나면 그걸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이렇게 경험을 딱 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텅 빈 감정일 뿐이구나. 이게 네. 그것이 이게 온전하게 경험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체험돼 버리면 이제 그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그래서 공부의 기회가 되는 거죠. 버틴다 그래야 되나? 그냥 계속 예. 거기서만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계속 예.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네 다. 그냥 그런 예. 그게 허탈한 바로 깨어남이거든요. 거. 예. 네. 생각이네?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네. 생각이네. 느껴지는 거예요. 예. 생각이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가려 있던 남아 있는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연속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한 곱이 넘어가면 그것이 그 밑에 있던 것이 또 올라와요. 네. 더 그런 조금 느낌이에요. 더 원초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그 근본 분별 같은 것, 분별심 같은 것 더 좀 어떻게 더 원초적인 것들이 또 올라와요. 그게 아주 미세하면서도 작동되고 그 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뭐 잠재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그러니까 표면 의식에서 벗어나면 그 밑에 있는 고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분별 의식이 또 올라와요. 그럼 거기서도 또 깨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물론 낱낱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그런 식의 감정적인 장애에서 탁 그것이 온전히 그 공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 감정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감정의 층위에서 다 깨어난다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마치 그 어떤 그 깨어남의 경험이 트리거가 돼서 그거와 연관된 것이 확 아. 와장창 깨어지는 아. 듯한 그런 전환들. 그런 아. 것들이 일어나면서 근데 고거 하나만이 아니라 또 가장 우리가 장애가 되는 건 감정적인 거예요. 이게 체험되고 나서 가장 먼저 장애가 되는 건 감정의 경계. 물론 이 체험이 일어나고 나서 밀월 기간에는 그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장애가 안 되는데 그다음 이제 그런 여운이 사라지고 나서 드러나는 것이 감정적인 장애들. 그럼 거기서 온전히 경험해 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텅 비었구나.'라는 게 탁 자각이 되면 감정의 그 층위에서 모든 것에서 확 벗어나는 듯한 이 전환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감정은 자유로운데 저 감정은 걸려 있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깨어난 건 아니에요. 감정이 허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감정은 네. 그냥 갖고 예. 싶고. 예예.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그런 감정 좋고 나쁜 거에서 탁 이게 특히나 어떤 두려움이나 꺼려지는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거를 직시하면서 탁 깨어나 버리면 마치 현상의 차별이 완전히 확 와장창 깨지는 듯한 전환이 와요. 그러면 뭔가 대상의 차별성이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런데 여전히
주객관 의식이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의 어떤 그 더 원초적인 분별 쪽으로 이렇게 그게 그 깨어나는 기회들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그냥 짠 해가지고 주객이 다 무너지는 그런 거는 진짜 오기가 힘들어요. 그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워낙에 오랜 세월 우리가 그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감정의 층위에서 딱 벗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주객관의 층위에서 딱 벗어나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들이 오죠. 또 공부가 깊어지면 삶의 장애들은 아마 비슷한 위의 것들은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한 거기서 깨어나면서 그런 변화들이 옵니다. 네. 그러면서 평소에는 분별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이렇게 내가 분별을 하고 있구나 자체를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냥 네. 당연히 좋고 싫고의 분별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분별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 분별을 보이죠. 계속 보이죠. 이렇게 자기 생각이 보이죠. 분별이. 네, 생각해 보면서 분별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분별 예. 아닌 것 없이 제가 계속 세상을 이렇게 예.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면 되게 내면이 시끄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엄청 시끄러워요. 막 예.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막 속에서. 예. 뭐 그거를 선사들은 원숭이 뭐 이렇게 표현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 뭐 길들여지지 않은 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예, 그게 나올까봐 일부러 네. 말을 못하고 입을 딱 잠그고 있는데 속에서는 막 난리를 나오면 창피하니까 그것들이 아. 근데 되게 부정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나왔어요. 자기가 그렇죠. 시끄러운 줄 나왔죠. 모르고. 예. 근데 나왔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왔어요. 예.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는데 이제 보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시끄러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세상이 시끄러운 건 내 마음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 이제 망상이 이렇게 시끄럽게 일어나는 거구나를 보게 되면 이제는 점점 거기에 동화가 안 돼요. 예전에는 막 입 밖으로 냈던 것이 멈춰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죽삐죽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이 좀 잠잠해지게 되고 왜냐하면 허상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헛된 시도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네. 예, 그 생각이 시끄럽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 이제 공부에 더 이제 진전이 일어났죠. 옛날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이지 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있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시끄럽기도 하고 자기의 내면을 보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사실은 이렇게 말해보는 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간 가겠지 하는데 말하니까 되게 수치심? 아우 너무 네.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기적인 면 아니면은 쪼잔한 면, 치사한 거 이거 보면은 부끄럽죠. 예, 입 부끄러워요. 밖으로 내지 않아도. 네. 근데 그게 자기 어떤 이기심의 어떤 그 원형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게 원래 그래 원래 쪼잔해. 네. 그것 갖고 또 자기를 단죄하면 안 돼. 원래 자아라는 거는 원래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자기를 의식하니까 치사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이익을 맞아요. 향해 있기 때문에 쪼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는 이것인 것이고 여기에서 일어난 자아감이 원래 그거의 정체성이 쪼잔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요.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네.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예,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진짜 나의 이것이 진짜 정체성이고 온 우주가 나의 몸인 것이지 이 개인이 우리가 그렇게 그릇이 작지 않습니다. 그릇이 무한대예요, 우리는. 근데 자기가 이제 작은 나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갑갑함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번뇌를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확장, 벗어남, 그게 해탈이죠. 네. 그게 해탈이죠. 해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기 한계에 지었던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봅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 듣고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그 신숙희 보살님은 마이크를 켜셨는데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이게 오늘 안 돼갖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오랜만에 들어갔고요. 그랬는데 줌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뭐 이렇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공부하시는데? 좀 왔다 갔다 해요. 미흡함이나 찝찝함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데인가요? 있어요. 뭔가 걸리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네. 딸하고의 관계 이게 아, 관계가. 그냥 네. 그 다 어, 알면서도 자꾸만 네. 저기 거기에 쏠리면서 또 네. 이렇게 안 쏠리려고 이러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이를 갖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자꾸 네. 저랑 같이 살자고 그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저는 그래요? 그것도 네. 싫으니까 네. 거부할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런 면에서 조금 아, 약간은 왜 같이 갈등이 살, 왔는데 왜 같이 같이 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으니까 아, 아마 저기 뭐야 지들이 보기가 이제 네.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안쓰러운가 봐요. 근데 저는 하나도 네. 저기 안쓰럽지 않거든요. 근데 네. 네.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이 저기 뭐야 생각이 많아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좀 이제 네.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 혈육 뭐 이런 자식 이런 관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은데 자식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에서 떼어놓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사랑을 주는 네. 것보다. 마음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딱 떼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예,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딱 떼어놓는 게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막 조바심이 나고. 보살님은 거기는 넘어섰나 보네요. 이제 뭐 불안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아주 네. 확 믿음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혼하고 아기 낳아도 그런 불안함이 또 있네요. 그죠? 네. 늦게 결혼해 갖고 예,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 예, 좋으면서도 또 예.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약간 불안하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그걸 다 공부로 보시고 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자식이 됐든 진짜 뭐가 됐든 사실 꿈 같은 거 네. 자기도 꿈 같은데 그 자식이라고 아니겠어요. 그 사실이 이제 분명해지고 뭐 이 생에 뭐 인연이 있는 동안 인연 따라 그냥 그 역할을 이제 충실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네. 예. 예. 선생님 다음 또 뭐 예. 주로 갈 거예요. 아, 다음 주에요? 네. 아, 예. 예. 그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또 우리 주경남 보살님은 저 앙굴리마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잊은 지 오래죠? 네, 그 화두는 날아간 지 오래됐죠? 네, 그게 화두를 따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공부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자각이 돼요. 아, 이게 함정이었고 이 말에 내가 걸려 있었구나라는 게 탁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때가 되면. 예. 네, 그냥 뭐 선생님한테 탈탈 털리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자고 잘 예. 지냈습니다. 아, 또 예. 하여튼 앙구리마라는 늘 제 옆에 있기도 하고 하나도 없기도 하고
예. 아마 그 앙굴리마라 안 떠날 거예요. 이제 앙굴리마라랑 동거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딱 짠 하고 딱 흩어질 때까지 이제 같이 사실 겁니다. 앙구리마라가 제 손가락을 잘라갔어요. 아직 거기 옆에 있는데요. 앙굴리마라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아유, 예. 되면은 예. 뭐 네. 그게 때가 되면요. 어느 순간 진짜 자기가 공부가 깊어지면 그 화두를 네. 따로 공부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막혀 있던 것들은 탁 떠오르면서 그게 이런 거였구나. 이 말이었구나. 아니 모든 게 예. 생각노름이라는 거를 예. 그거는 알겠는데 이 즉각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노름이라는 거는 너무 예. 그래서 그날 밤 너무 분하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90까지 뒤척이다가 가끔 화두를 해야 되겠다. 그쵸? 한 번씩. 근데 아니 이 방송 공안이 그까진 게 뭔데? 예. 방송 공안이 여기 있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공안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로 퉁쳐서 될 일도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풀리고 풀리지 않을 그런 어떤 구절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치로도 납득이 돼야 되고 이것으로도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조주 무자 같은 거는 닥치고 이거지만 스토리가 있고 뭔가 앙굴리마라 화두 같은 경우는 불이법이 완전히 밝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낱낱이 밝아지기가 어려워요. 네. 담당 문준의 힌트 잊지 않으셨죠? 네? 담당 문준 선사가 대혜한테 준 힌트 그때 알려줬는데요. 네, 네, 네. 그 네. 힌트의 답이 그거의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앙굴리마라가 부처에게 가서 물으러 갈 때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부처한테 답을 듣고 오는 동안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멈춰라. 아유,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지난 시간에 너무 다른 분들한테 죄송한 것 같아서. 아니요. 다른 분이 되게 재밌게 들었다고 그 연락이 왔었어요. 그 다른 분이. 즐겁게 들었다고. 그것도 한 번씩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주경남 보살님한테만 드리는 힌트가 아니고 모든 네. 분들한테 드리는 힌트인데 앙굴리마라 화두에서 네. 부처에게 그 답을 들으러 가는 동안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답을 듣고 돌아오는 동안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기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